안녕하세요. 폴라리스 회계소입니다. 노무사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근로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사업주는 임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대상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담할 수 있으니 귀 쫑긋 하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부담이 가중되는 거면 근로자에겐 이득인 거죠? 그쵸? 앞으로는 연장 근로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통상임금이 뭔지, 새롭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도구 개념이고요.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각종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게 법원의 판결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1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 이러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가 바뀐 건가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고정성이요? 종전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만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령의 근거도 없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고 보고 종전과 달리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노무사님이나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구체적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이나 약정수당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하는 수당이니까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업무 성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하는 것이니까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성과급이라는 동일한 명칭이 붙어도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전 판례를 믿고 통상임금을 계산했던 사업장은 이런 갑작스러운 판례 변경으로 너무나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쵸. 이번 판례 변경은 종전 판례를 신뢰하고 형성된 수많은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소급표를 제한하고 새로운 법리의 효력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본인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되고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여기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한 주당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연간 월평균 주수 3.345주를 곱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 8, 5, 40,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간 월평균 주수 3.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자,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상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